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시장 오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메이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자가 났는데 주가는 내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닉스는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부터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오늘 현물에서 6,785억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를 370만 주 매도했어요. 따라서 하이닉스 매도한 금액만 하면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나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하이닉스만 팔았다. 이렇게 봐도 무난할 정도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선물에서 9천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외국인은 한 번 더 변동성을 크게 우리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급락한 환경 속에서도 삼성전자를 한 20여만 주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영업이익이 5조 4,685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19만 원대를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실적 발표 있었죠. 사실상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대래 주가는 상승했고 오늘 2차전지 종목 전체가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최악의 상황은 호재가 될 수 있다. 그 흐름을 시장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자, 시장의 관전 포인트. 미국의 빅테크 실적이 줄줄이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다우 나스닥이 이미 고점 증후군에 한 달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흐름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 시장은 정치적 변수가 계속되고 있지만 변수는 이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금리나 경기 둔화 이런 지표에 민감한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가 하락을 좋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 하락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은 자기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당선돼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우 나스닥 기간 조정이 있는데 UBS 증권은 10% 정도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종목군들은 대세론이 한풀 꺾였습니다. 또 하나, 미국 시장은 경기 연착륙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 연착륙이 확인되기 전에는 대세 상승 시그널은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영업이익이 1,953억 나왔어요. 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액면가 100원짜리 주가가 지금 30만 원대인데 영업이익 1,953억 나왔는데 순손실을 따져 보니까 237억 정도 적자가 전환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흐름을 보냐면은 그런데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이게 2차전지 2차전지를 제가 묶어놨는데 2차전지가 오늘 다 강세로 갔습니다. 금양, 에코프로, BM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LNF, SK 이노베이션 2차전지가 다 강세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실적 좋은 반도체는 급락해버리고 실적 나쁘고 캐짐이 길어지고 있는 2차전지는 반등와 버렸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꼭 실적이 최상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다. 주가가 가장 올라간 시그널은 반등 초기, 중기까지가 주가가 강하지 대세 상승 끝무렵에는 차익 매물을 더 많이 내려고 한다. 그런 시장을 보이는 거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업황이 가장 안 좋지만 동특이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인데 가장 저점을 통과할 때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사려고 한다.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 현대차 2분기 매출 45조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4조 2,791억이고 영업이익률이 9.5%입니다. 매출액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판매는 12만 2,400대로 26% 증가했고 전기차는 줄었어요. 전기차는 5만 8,950대로 24% 줄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기차는 지금도 많이 좀 글로벌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고 하이브리드가 약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현대차를 기업 공개하겠다. 그런 계획을 밝혔고 2분기에만 현금 배당을 2,000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대차 주가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한번 볼게요. 자, 현대차 25만 1,000원 나왔죠. 이렇게 차트가 좋은데 자, 현대차 보세요. 오늘 일봉 보시면 거의 29만 9,50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실적이 계속 좋은데 떨어지고 있어요. 이 자체는 뭐냐면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을 때 이렇게 강했고 정작 좋은 뉴스에 팔라는 말이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역시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 욕구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봉으로 봐도 이미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4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월봉으로 보면 장대 음봉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 주가도 보세요. 주가도 지금 25만 1,500원이고 지금 볼까요? 매매 동향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매도 매수하고 기관들 팔고 있어요. 외국인도 팔고 있고 결국 이제 지금은 다시 관심 가질 때가 됐죠. 2분기 배당이 있고 주가는 전고점 대비 한 20%가량 빠졌어요. 20% 빠졌죠. 그러면 현대차는 이제 이 정도 한 24만 원 언저리, 24만 원 언저리 오게 되면 현대차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23만 원 언저리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좀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 한번 주가 볼게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올해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307억 원. 그 다음에 LG전자 매출이 21조 원에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이 LG전자가 1조 1,962억입니다. LG전자 매출액이 엄청나죠. LG전자 이 정도 매출을 냈다는 것은 매우 박수 받을 일이고요. LG전자 주가는 한 10만 1,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LG전자도 앞으로 주가는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군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삼성 SDS. 삼성 SDS도 매출액이 3조 3,690억 원인데 순이익이 1,900억입니다. 엄청나고요. 영업이익은 2,209억이에요. 삼성 SDS도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매출액 18조 5천억, 당기 순이익이 5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8천억.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이 5천억인데 이 포스코홀딩스 5천억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이전 대비 실적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게 보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2분기 매출이 9,155억입니다. 1조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7억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떨어졌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당분간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거고 2차 전지 산업의 현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2분기 매출액이 이제 8조 2,823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497억.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포스코 그룹에서 가장 좋은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보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면 하냐면은 여기 제가 정리해놨는데 와우페이퍼 네이버에서 와우페이퍼 오늘의 유망주를 검색하시면 여기 오시면 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우와 나스닥, 코스피와 코스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흐름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나스닥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다우 지수 차트 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다우 지수 차트인데 이게 다우 지수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일봉 차트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다우가 4만 천 정도 됐어요. 4만 천 고점이. 그러면 뭐 4만 천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10% 조정이면 얼마면 10천, 10%한 4천 포인트 정도 빠져야 되죠. 그럼 다우는 3만 8천 언저리, 3만 8천 정도 빠져야 다우는 이른바 기간 조정이 좀 끝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UBS 정권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따라서 다우는 지금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고 계속 어떤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당분간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고 그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10%에서 5% 사이에 조정이 예상된다. 5% 빠지게 되면은 3만 한 9천 언저리, 3만 9천. 그 다음에 7% 빠지면 3만 8천 언저리, 10% 빠지면 3만 7천 언저리. 다우 지수가 그 정도 빠진 거죠. 따라서 다우는 3만 9천 이하로 빠져야 투자 심리가 조금 유입이 될 수 있지. 그 전에는 올라가면 기술적 반등이고 조금만 악재 또 다시 무너진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도 볼게요. 나스닥은 더 심각합니다. 나스닥이 18,670 찍고 떨어졌잖아요. 지금 지난 그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음봉이 이렇게 세게 났잖아요. 이렇게 강한 음봉 났잖아요. 이 부분은 더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8,000 기준으로 보게 하면 40% 빠지면 얼마입니까? 거의 뭐 이것은 한 2,000포인트 빠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6,000 가야 된다. 16,000. 16,000 정도 가야 16,000 정도 가야 투자 심리가 안정된다는 건데 적어도 16,500 내지 16,000 사이에 빠져야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 선이죠. 이 정도 선. 주봉 21선 정도의 지지를 거치고 16,500선 이 정도 주가가 빠져야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이제는 충분히 조정이 됐고 한 주식 한번 사볼까 그런 언저리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종합주수도 한번 볼게요. 종합주수도. 자, 여러분 보시는 이제 이게 자, 코스피 지수죠. 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2710인데 이 내용을 보세요. 이게 일봉 차트인데 여기 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이거 똑같잖아요. 다우랑 나스닥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이 오늘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고 내일도 좋은 기업도 실적을 발표할 텐데 실적은 좋아요. 그런데 경기 둔화라는 우려감이 주가를 반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좋은 실적은 미리 주가에다 반영돼 버린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기간 조정은 불가피해요. 실적이 좋아도. 따라서 어느 정도 하향 안정이 되면 이제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보면 되냐? 주봉 차트로 보게 되는데 끝물 다 왔는데 이 정도 선, 한 2670선, 2650선 이 정도. 이 정도 오게 되면 두려움 갖지 말고 코스피도 공략해 볼 만한 가치가 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제 코스피의 흐름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은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죠. 코스닥은 이제 이렇게 역대 기본적인 4월 저점, 5월 저점, 6월 저점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쭉 내려와 버렸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을 보게 되면 이종으로 보게 되면 이 시점인데 2023년 10월달 저점 그러면 740인데 오늘 790이란 말이죠. 740인데 그 정도 가느냐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750선 750선에서 760선에서 머무느냐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70선, 60선 이 정도 언저리에서 하방 지지가 나올 가능성은 커졌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월봉 코스닥 월봉 차트거든요. 흐름 역대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지지선이 쭉 보게 되면 700 한 40선, 50선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지 않고 지금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지금은 관심 갖고 관심주를 좀 들여다볼 그런 과정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볼게요. 자, 삼성전자도 보시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20만 주 샀고 뭐 이렇게 일봉 주봉 보게 되면 이제 많이 빠졌죠.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얘기했잖아요. 18만 원, 8만 원 언제 이렇게 빠진다.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 호조 그리고 AI 반도체 내용 이게 남아 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실적 다 반영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신규는 단타고 추세로 보기에는 올라가도 이 9만 원 언제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단기, 중기 이 정도 사이클로 봐야지 대세 상승으로 보게 되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AI 반도체 공급 시기가 나오게 되면 적극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은 스윙으로만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하이닉스 흐름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지금 주봉 확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그 외국인이 오늘 370만 주 팔았잖아요.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물량이 아직도 3,200만 주입니다. 작년 이래. 그래서 외국인은 제가 보기에는 2,500만 주까지 줄일 수 있어요. 앞으로 한 700만 주 더 팔아야 돼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이렇게 되면 한 17만 원 언저리까지 빠질 수 있어요. 17만 원. 하이닉스는 17만 원 언저리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쉽게 들어오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흐름 진단했고요. 자, 자원주에서는 포스코인터 오늘 5만 600원 마감했고 1000주 올랐습니다. 거래량 149만 주. 오늘 외국인이 마이너스 4만 3천 주, 기관은 7만 2천 주. 그런데 여기서 연기금은 7만 6천 주를 더 샀어요. 자, 어제 얘기했죠. 오늘 실적 제가 봤는데 하나증권은 2분기 매출이 7조 9천억, 영업이익이 2,900억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까놓고 보니까 매출이 8조 2,800억, 뭐 3천억 이상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3,479억, 가이던스보다 한 17%더 늘었어요. 엄청난 수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2분기가 좋은 호시절이 아닌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봤을까라고 보면 흐름 봐요. 어디서 이렇게 실적이 많이 좋아졌나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오늘 포스코 인터가 IR을 통해서 밝힌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에너지가 영업이익에 1,900, 에너지가 2천억. 그다음에 소재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뭐 철강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뭐 모터코와 기타 뭐 등등해서 LNG 뭐 발전 뭐 그런 것들 통해서 한 1,470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매출의 영업이익의 한 60% 이상은 이미 철강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회사로 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도 보게 되면 올해 2분기 내용에서 보게 되면 지금 그 이 차입 금요는 매우 줄고 있어요. 그죠? 줄고 있고. 그 다음에 2분기 EP, 그러니까 이제 EP라고 한다면은 해외 그 가스전 개발 매출이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미얀마에서만 영업이익이 1376억 나왔고 호주에서는 87억 나왔어요. 보시면 호주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미얀마 가스전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42%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이 내용 매우 좋은 흐름이죠. 그 다음에 LNG 터미널 발전 분야에서 보시면 이 발전에서 매출액이 5,740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470억 나왔어요. 터미널에서 매출액이 300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69억 나왔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번에 그 광양 1터미널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터미널 부분에서 매출액이 많이 늘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그다음에 소재 분야, 소재 분야도 한번 볼게요. 이 소재 분야에서 보게 되면 매출액이 소재 분야에서는 철강에서 2조 6천억 매출을 났는데 영업이익이 43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철강은 2조 6천억 났는데 매출액이 400, 영업이익이 400억밖에 안 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친환경, 친환경은 뭐냐면은 이제 뭐 철, 재활, 스크랩 이쪽에서 매출액이 2조 1천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329억이에요. 329억.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미얀마 가스전에서 1,900억 매출했는데 영업이익이 1,300억 나왔어요. 세넥스에서는 637억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87억 나왔어요. 그런데 이 미얀마의 가스전이 앞으로 엄청 좋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 되죠. 자, 업스트림. 계속 이제 이게 그 이 가스 생산을 늘리고 있다. 그런데 미얀마 가스전은 계속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26년도에 시추를 시작해서 27년도에는 생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생산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27년도에는 실적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또 세넥스는 6배의 증산을 해요. 6배의 증산. 그래서 26년도에는 생산량을 3배로 늘려버려. 세넥스가. 그러니까 호주에서 영업이익이 또 엄청 늘어나겠죠. 미얀마와 호주가 26년, 미얀마가 27년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업스트림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대왕고래가 달려 있죠. 시추, 개발, 생산 모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이 개발이 돼서 국내 참전하게 되면 테마와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국내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이 터미널 LNG 터미널의 이 내용은 이제 부가가치입니다. 싼 LNG 터미널의 시설을 확보를 통해서 LNG를 확보를 해서 원가를 낮춰서 뭐 인천이라든지 열 발전을 보내서 이제 발전 단가를 높인다 그런 거고 앞으로 LNG 항만을 만들어서 여기에 저반 시설의 임차를 통해서 계속 매출을 늘려가겠다 그런 거죠. 여기도 이제 1호선이 올해 6월 달에 만들었는데 2026년도 3월 그 3분기에는 이제 2호기가 또 준공이 됩니다. 이거 역시 이 부분도 좋은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모로 이 내용이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 자원주가리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진행 방식을 좀 달리해서 제가 시황 흐름 전체 뭐 이것저것 흐름을 좀 진단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다우 나스닥은 기간 조정 중에 있고 UBS가 얘기한 10% 조정론은 저는 이것은 10%가 아니더라도 5에서 10% 조정은 있다. 그리고 이미 3% 조정은 왔다. 그렇게 보고요. 빅테크 대세로는 한풀 꺾였다. 그렇게 보고요. 미국의 투자자도 떨어지면 반등 유입이 되겠지만 경기 연착륙이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세 상승이 아니라 이것은 반등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앞으로 금리 인하 확정, 그 다음에 경기 둔화 이 내용 확인, 그 다음에 경기 연착륙 이 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도 기간 조정 연속이다. 따라서 서둘리지 마시라. 그런 내용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좋은 종목, 주가를 따라가지 말고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뭐 트럼프가 이렇게 막 악재가 나올 때 그럴 때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기회고 올해 반도체가 가장 좋을 때 급락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랄지 뭐 LG 디스플레이랄지 이런 이렇게 업황이 개선되어서 미래 수익 가치가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는 종목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방송 구독하시면서 아직도 좋아요도 안 하시고 구독하기도 안 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여러분 꼭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